그래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한 명령어를 한번 쭉 써드리면, 자, 스퀘어라는 그리드 명령어에서 출발해서 당연히 여기를 통해서 서클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인트 컨스트럭트 포인트를 써서 컨스트럭트 포인트를 사용해서 커브를 만드시고요. 근데 이 커브는 인터폴레이트 커브, 그래야 정확한 커브가 통제가 가능하겠죠. 시각적으로 인터폴 커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커브와 얘네와의 거리 관계를 계산해야 되니까 커브 closest point 해서 cp 명령이 있었죠. 커브 closest point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커브 closest point의 distance 값이 추출이 되는데 얘네들을 변수 통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remap 추가적으로 graph mapper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크기를 쭉 바꿔볼 수 있겠죠. 그래프를 조절하고 변수 통제를 해가지고 요 정도 명령어면은 다 설명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아이고. 만들고 계시죠? 지금 작업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브를 바운더리 서피스 해서 요게 뭐라 그랬죠? 플래너 서피스 까지 해줘야 원이 꽉 차겠죠. 추가적으로 어, 여기서 이제 라인과 파이프 명령을 사용해서 shift 파이프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3차원으로 만들었던 건데 요거는 시간이 되면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갈게요. 일단 요렇게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볼 텐데 제가 마련해 드린 그 최종 결과물을 보고 수치가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어떤 명령어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면 만들 수 있겠다를 머릿속으로 순서도 개념으로 쭉 간다 그랬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순서도를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시고 그것들을 연결하면서 만들어 가시는데 비슷한 형태가 나오도록 매개 변수 통제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명령어를 다 아셔야 되고 그 매개 변수를 어떤 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스퀘어 그리드의 기준은 이렇게 써드렸어요. 31개, 23개. 31개, 23개. 칸이 31개, 23개로 커브는 자유롭게. 셀 간격. 셀 간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사이즈는 10 단위로. 예. 왜 아무도 질문을 안 하지? 그래서 스퀘어 그리드를 만드실 때 스퀘어 명령 들고 오셔서 말씀드린 대로 31개, 23개, 사이즈 1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플레인은 어떤 좌표 체계에 위치할 거냐를 지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 네. 기본적으로 월드 XY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말은 XY 평면에다 구성을 할 건데 시작점 스퀘어 그리드의 시작점이 월드 XY 중에서 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인을 입력하는 그 인풋 창에다가는 여러분이 플레인을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요 플레인 자체를 XY에서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한 점을 입력을 하시면 그 점의 위치에서 X축, Y축으로 확장된
월드 x, y는 동일하고요. 그런 좌표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플레인 자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yg, gx 이런 플레인을 들고 오시면 되고, 그 시작 좌표를 바꾸고 싶으시면 시작 좌표 자체도 앞쪽에 인풋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커브가 넘어갔네. 커브를 안쪽으로 좀 당겨 놓을게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같이 변수를 쭉쭉 움직일 때 뒤에 로직이 다 짜져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 커브를 바꿀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컴퓨터가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약간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그걸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롤 Q 명령을 통해서 하이드, 언하이드는 다 하고 계시잖아요. 보고 안 보고 하는 거 요거. 근데 그 밑에 보시면 enable, disable 기능이 있어요. 이 밑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종 결과물 자체를 disable, 계산하지 않겠다 명령 자체를 종료시켜 놓으면, enable을 꺼버리시면 내가 이 변수를 바꿀 때 그 뒤로 넘어가는 계산식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많이 되겠죠. 버벅거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그래도 버벅거린다 라고 하면 중간부터 커브 그리는 거부터, 아니면은 그 CP 계산하는 거부터 꺼두시면 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로직들은 다 길이 막혀 있으니까 계산 자체를 아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변수를 바꿔 놓고 나서 enable 누르고 좀 기다리시면 되겠다. 그렇죠? 이제 버벅거리는 게 전혀 없죠. 자, 이건 기존에 했던 내용이니까 저랑 같이 모델링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설명을 쭉 드릴게요. 그 아까 말한 3차원의 커브 크로시스 포인트 할 때는 같이 만들어 볼 건데, 3차원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요거는 그냥 설명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자,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격자 모양이 보기 싫다 그러면은 XY 꽂아가지고 하이드 시켜 놓으면 되겠죠. 얘만 보기가 싫다 이렇게 꺼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여기서 중심점을 찍겠다 그러면 제가 에어리어 명령으로 중심을 찍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퀘어 그리드에서 나온 포인트는요, 스퀘어 그리드의 교차점이 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컨테인 컴포넌트,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꽂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험 볼 때 이제 착각하지 마시라고, 중심점을 찍어서 분명히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스퀘어 그리드에 셀과 포인트가 동시에 나가니까 여기 있는 포인트를 그냥 보지도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 이 위에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퀘어 그리드의 셀은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점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 요 사각형 4개가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점이 4개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첩되어 있는 점들에 다 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도 중첩돼서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꽂았고, 중심점을 찍으려면 에리어 명령어로 면적 계산을 하는 명령어인데 부가적으로 센트로이드라는
아웃풋이 추출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그린 커브에서 거리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커브 위에는 점이 하나도 없지만 내 커브 위에 있는 가상의 점들을 찍어서 어떻게 가장 짧은 거리로 수직거리 이렇게, 이게 뭐죠? 노멀 디렉션 방향이죠. 노멀 디렉션 방향으로 선을 쭉 그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들을 찍어서 거리 계산을 해주는 커브 클로시스트 포인트 명령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위쪽이 격자의 점들, 아래쪽이 내가 그린 커브. 요거는 헷갈리니까 CP에 어떤 걸 꽂아야 되는지, 커브 클로시스트 포인트는 보시면 커브라고 지칭이 되어 있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이제 3개의 점 찍은 거 포인트로 클로시스트 포인트를 계산하는, 그냥 클로시스트 포인트 명령에서는 포인트를 둘 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헷갈리시는데 커브 클로시스트 포인트의 명령어를 기억하시면서 아래쪽에 내가 찍은 점들을 입력하고 위쪽에 구성된 점들을 입력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웃풋을 보면 우리가 결국 사용해야 되는 아웃풋, 사용하고 싶은 건 디스턴스의 관계밖에 없는 거죠. 거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겠다 라고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게, 자, 이 디스턴스가 어떤 데이터들이 출력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17, 11, 13 쭉 가다가 49, 71까지 막 넘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큰 수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원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원의 반지름을 이 데이터로 입력하겠다라고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이 71까지 넘어가 버리면 셀 하나의 간격이 10이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원들을 내가 겹치지 않게, 서로 겹치지 않게, 맥시멈이 얼마죠? 10이죠. 그렇죠? 셀이 10이니까 맥시멈은 5네요. 5. 그렇죠? 이 5의 아래에 있도록 통제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remap 명령을 이용해서 바운즈 remap 써가지고 그래프 매퍼까지 연결해서 제가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5 이하에 있도록 다 확인하셔도 되는데요. 이 자체를 5 이하로 절대 넘지 않도록 통제를 시켜줄 수 있는 명령어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만들다가 중간에 한번 지금 보세요. 화면에 한번 봅시다. 자, 미니멈, 맥시멈 제가 설명 안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미니멈이 있죠. 그 다음에 맥시멈 이렇게 들고 가볼게요. 이렇게 두 개. 미니멈 보니까 return the lesser of two items, 두 개의 아이템 중에 작은 걸 들고 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 A와 B를 입력하면 둘 중에 작은 걸 추출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맥시멈은 A와 B가 있으면 둘 중에 큰 거를 추출해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명령어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쉽죠.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수 5는 절대 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반지름이 5가 넘으면 겹치니까. 그러면 5라는 숫자의 값을, 변하지 않는 숫자니까 텍스트로 써놓을게요. 자, 이 5라는 숫자의 값을, 아이고, 하나의 변수로 활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를 내가 추출한 데이터들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거는 제가 변수 통제가 다 끝난 거니까 5가 넘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걸 생각해 볼게요. 요거 막 71까지 갔던 거, 얘를 A에 입력하고 B를 5에 입력하면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A와 B가 서로 비교가 되겠죠. 0부터 31 곱하기 23의 개수만큼 점이 찍혔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거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 명령어가. 0과 얘를 비교하고 1과 얘를 비교하고 2와 얘를 비교하고 쭉 비교를 했을 때 둘 중에 작은 값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넘는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5를 추출하겠죠. 이해되세요? 5보다 작은 게 있으면 5보다 작으니까 작은 걸 그대로 추출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하면 결과값은 뭐죠? 전부 5로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미니멈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어디다 활용하셔야 되느냐, 내가 변수 통제를 쭉 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전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쵸? 지금 4.0도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뭔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전부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최종 데이터에서 절대로 5는 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5보다 작았던 2.1, 1.9, 2.0, 2.0 이런 애들은 그대로 5보다 작으니까 얘네가 추출이 되는 거고요. 혹여 5보다 큰 게 있을 때 5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니멈이라는 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다. 변수 통제를 해야 될 때. 거꾸로 맥시멈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나중에 뭐 지금은 반지름이지만 타워의 높이다라고 하면 이 타워는 고층 타워여야 되는데 높이가 무조건 얼마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얼마만큼의 수치는 맞춰줘라라고 내가 수치를 적어 놓으면 뭐 200이다 그러면 200보다 작은 거는 무조건 200으로 추출되고 200보다 높은 거 높은 애들이 추출되니까 200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이 형성되겠죠. 맥시멈은. 그래서 미니멈과 맥시멈 데이터도 변수 통제의 한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된다. 제가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리맵 한 주 알려드렸고 그래프 매퍼 한 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쭉 통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서클을 연결한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자, 커브와 가까울수록 작고 멀수록 커지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게 이제 그래프 매퍼로 조절하는 건데 작은 건 너무 작고 큰 거는 적당한 것 같지만 큰 범위가 얘는 전부 좀 비슷한 수치로 뭉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듀얼하게 점차적으로 쭉 좀 자연스러운 형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러운데 여기로 갈수록 뭔가 다 비슷한 크기로 뭉쳐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그래프 매퍼 등을 조율해 가지고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곡선으로 조금씩 변경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의 수치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변수를 좀 바꿀 때 컴퓨터가 조금씩 그 CPU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랩탑으로 작업을 하시면 특히.
제가 좀 뭐 보기 좋은 방법으로 변수를 바꿔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쭉 해보셔야 돼요. 조금 아까보단 낫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바운더리까지 꽂아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탑뷰에서 보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모양이랑 비슷하게 형성된 거를 느끼실 수가 있겠죠? 아, 여기서 여기 켜져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이런 비슷한 형식의 문제가 나올 건데, 자,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라 라고 제가 문제를 내드렸으면 지금 필요한 거는 켜고 불필요한 건 다 끈 상태잖아요. 그쵸? 필요한 것만 켜고 불필요한 건 끈 상태. 이 상태에서 커스텀 프리뷰를 제가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항상 적어 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한 것처럼 이 커스텀 프리뷰를 연결하셔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 바운더리만 지금 시커멓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야 되는 건 이 셀과, 그쵸? 셀도 커스텀 프리뷰가 돼야 되고, 지금 이 커브, 그 다음에 바운더리 서피스,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 놓으시면 요게 결과물로 하나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작업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끄면 되겠죠. 프리뷰로 전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얘만 켜면 결국 이게 시험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물론 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어려운 게 나올 거예요. 쉬운 문제도 있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실 건데, 뭐냐면 뭘 한 거냐면요. 자, 원을 만들었었죠. 원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높이를 올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원의 높이는 일정하죠. 인면상. 그렇기 때문에 높이의 데이터를 변수로 활용한 건 아니다 라는 걸 아실 거고, 이 모델링에서 중요한 건 변수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기보다는 각각의 하나씩 구성된 그 원통, 타워라고 할게요. 타워를 보시면, 자, 타워가 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말은 커브가 어떤 식으로 연장이 돼서 파이프를 씌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원이 있고 위에 원이 있는데, 이 아래의 원과 위의 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살짝 뒤틀려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복습하려고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자, 아래의 원, 위의 원을 만드시고 디바이드 커브 하셔가지고 쉬프트를 써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연결하는 거를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되게 명령어 하나만 쓰면 나머지 것들이 전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근데 연결하실 때 그래프트를 써야 되는지 플래튼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서 연결해 보시는데, 타워의 높이는 전부 20으로 보이시죠? 20에서 변함이 없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했지? 네, 타워의 높이는 전부 20으로 변함없이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하셔야 되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디바이드 아래쪽에 하나 하고, 이렇게 디바이드 개수는 10개로 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20만큼 상부로 띄운 원을 다시 디바이드 20개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서로 라인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연결하기 전에 shift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저는 아래쪽을 뒤틀었네요. 위쪽을 바꿔도 되고 아래쪽을 바꿔도 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프를 해야 되는 대상은 아래쪽 원, 위쪽 원, 라인 세 개가 다 파이프가 들어가야 되니까 파이프 인풋에다가 세 개를 다 연결해 주시고 반지름은 적당한 수치로 저는 0.1로 잡아놨네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완성하실 수 있겠죠. 부가적으로 여러분들 라이노 하셨을 때 불리언 유니언 기능 쓰셨잖아요. 불리언 유니언. 그래서
파이프들이 아래쪽 원, 위쪽 원, 옆면 다 아마 따로 놀고 있을 거예요. 얘를 베이크하면 전부 각각의 개체로 베이크아웃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유니온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리언이라는 명령어로는 안 되어 있어요. 불리언 토글밖에 없고 불리언 유니언 명령이 안 돼 있는데 불리언을 솔리드가 이제 속이 꽉 차 있는 3차원의 개체를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losed polysurface. 그래서 걔네로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에 해당되는 뭐 유니언, 디퍼런스, 인터섹션 이런 게 다 마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솔리드 유니언을 해주시면 하나의 개체로 합쳐져서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커스텀 프리뷰를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커스텀 프리뷰를 꽂아서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네.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무슨 커뮤니티 포럼이나 여러 가지 어딘가에 질문을 올리시거나 내가 작업한 거를 공유하고 싶으실 때 파일로 올리면 그 파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스호퍼를 켜서 그거를 열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그걸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 자체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하시면 되는데, 스크린 캡처를 하면은 화질이 내 컴퓨터 해상도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세요. 요 화면 그대로 고해상도 png 파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파일에 가셔서 쭉 내리다 보면 퀵 이미지 말고 아래쪽에 보시면 익스포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해서 고해상도 이미지. 퀵 이미지는 그냥 스크린 캡처랑 결국은 비슷비슷한 거고, 밑에 보시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고해상도 이미지. 얘를 눌러보면, 자, 첫 번째로 이미지 파일을 어디다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 3개를 클릭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example 01 png 파일 원래 만들어 놨던 걸 덮어 씌워 볼게요. 같은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얘 누르고, 지금 저장된 게 아니에요. 위치와 파일 이름을 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줌이라고 돼 있죠. 이 줌이 얼마만큼의 큰 해상도의 파일로 저장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를 해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추출되는 어떤 화면 사이즈가 예를 들어 한 요 정도였다. 그러면 2배를 튀어서 이만큼 큰 화면으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수 있겠죠. 3, 4, 5, 6, 7, 8, 9, 10, 10배까지 튀길 수 있으니까. 대체로 이 정도로 하면 요즘 어떤 모니터나 어떤 해상도의 컴퓨터에서 봐도 굉장히 큰 화면으로 추출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맞춰놓고 보시면 캔버스 백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죠. png 파일이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 지금 보시는 이 백그라운드의 색상이 어느 정도 색상으로 추출을 할 거냐. 뭐 흰색으로 우리가 추출이 되면은 배경화면이 아마 투명하게 빠지나 그럴 거예요. png 파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 세팅 그대로 OK를 누르시면 쭉 이렇게 내보낸다고 뜰 거예요. 다 내보내면 꺼져요. 자, 그러면 저장된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원본 크기가 이 정도 크기. 내가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겠죠. 지금 요 크기가
요 백그라운드가 흰색인 건 RC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뷰어로 봐서 그래요. 뷰어로. 실제로 PNG 파일을 뷰어를 통해서 보면은 배경이 흰색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투명한 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포토샵 같은 데서 열면 격자 무늬에 그 투명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 배경 표시 있잖아요. 그렇게 뜰 거예요. PPT에 첨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배경색이 아무것도 없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 과제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라이너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너 파일 자체를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GH 파일, 그래서퍼 파일이랑 요 고해상도 추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요거를 작성할 줄 아셔야 첨부 파일로 같이 제출하실 수 있겠죠. 한 번씩 해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별것도 아닌데 안 해보면 시간 많이 써요. 시험이라는 건 항상 변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넘어갈게요. 꺼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시간 드릴 테니까 크로스 레퍼런스를 통해서 격자를 만들고 거기 위에서 점 3개를 찍으셔서 그 점 3개와 관련된 로직을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지난주 시작할 때 했던 거니까 조금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 진짜 시험 시작하시면요. 요것도 기억이 안 나요. 요것도 기억이 안 나서 못 만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명령어는 기억나는데 순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크로스 레퍼런스 앞에 갖다 놓고 시리즈 뒤에 갖다 놓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해보세요. 지금 자, 포인트를 찍을 거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X축, Y축으로 찍을 거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서로서로 참조하게 해서 쭉 갈 거다. 서로서로 뭘 참조하게 하냐? 이 시리즈 격자의 구성 방식을 A는 A로, B는 B로,
그래서 A가 X축으로 B가 Y축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두 개를 만드시면, 예를 들어 하나 두 개 만드시고 A는 A에다 꽂고 B는 B에다 꽂으면 X, Y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도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 두 개를 동시에 꽂았으니까 이런 방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점 3개 찍으셔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겹치도록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3개를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커브 closest point가 아니라 뭘 해야 되죠? 그냥 CP를 써야 되죠. closest point,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라 그랬어요. 자, 그걸 하신 다음에 이것도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변수를 통제하셔가지고 어디까지 만들어 놓으시냐, 폴리곤 명령을 써서 제가 이런 조건들을 드릴 거예요.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인데 렉탱글이 아니라 폴리곤 명령을 써서 만드세요 라고 하면 폴리곤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이아몬드처럼 사선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거를 회전시켜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는데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요. 아침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요거까지 만드는데 제가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겠지만 15분 드릴게요. 14분, 지금 21분이니까 35분까지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요거 만드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보세요. 저도 조금 보기 좋게 바꿔보고 있을게요. 그 사이에. 참고로 제가 한 거 중에 저는 이제 그래프 매퍼는 여기선 사용 안 했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되는데 그래프 매퍼를 지금 다시 꽂을 건데 여기가 너무 작아서, 지금 보면 리맵한 데이터 자체에서 제가 곱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매퍼 자체에서 리맵할 때 그럼 뭐 7배를 했으니까 1.4부터 7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요 데이터랑 모양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변수 통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크기만 키우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곱셈을 하는 게 편하잖아요. 다 같은 수치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이 수식도 굉장히 기본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거긴 하지만 같이 연동시켜서 쓸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제가 들고 온 거니까 어, 한번 같이 활용해 보세요. 이것도 저도 이제 이런 거랑 그래프 매퍼 같은 거 다 써가지고 지금 바꿔볼 건데,
요 작은 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프 매퍼의 이 최소 수치가 0,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 수치를 올린 거예요. 이게 너무 작아서.